해군에서 새해 시작과 함께 경항 공모함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항모 전력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서 2만 톤급 경항 공모함과 6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항모전단 도입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북한 도발의 억제력 증강과 일본과 대등한 해군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한국형 항공모함 계획은 오히려 국방부와 합참이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야기해 지역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군수내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육군 중심의 합참은 당장 북한에 대응하는 쪽에 군사력 건설을 집중해야 한다며 항모 건조를 강력 반대한 것입니다. 이때 나온 것이 한반도 불침항모론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불침항모론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경항모 전력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찬반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차근차근 항모 건조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3번함 건조를 준비 중입니다. 또 일본은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모로 개조하고 7만 톤급 항모 건조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야당은 한국형 항모 설계비 101억 원 대신 공구 착수금 10억 원만 확보해달라는 해군과 방위사업청의 요청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지비는 비싼데 북한 위협에 소용없다. 한반도는 불침항모라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여론이 나와 결국 올해 해군의 항모 예산은 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3년이 지났지만 논쟁은 변함없는 제자리였던 것입니다. 해군 수뇌부는 주변 강대국 수준까지는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억제력은 보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해군은 합참을 끝까지 설득하였습니다. 해군이 23년 전과 달리 해군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충격에도 차분하게 율곡 2위와 서해 유성룡을 거론하며 차분하게 합참 수뇌부를 설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율곡 2위는 1592년 임진왜란 전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서해 유성룡은 징비록을 통해 미리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위인의 이야기는 모두 지금 당장 나라가 평화로울지라도 전쟁에 항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평화롭겠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은 우리를 한참 앞서고 있기에 국지 도발을 해온다 하여도 대응할 수단도 없고 도발 억제력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이와 유성룡을 통해 억제력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20년 넘게 항모 건조 반대 논리로 사용된 한반도 불침 항모론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6.25 전쟁에서의 경험이 주요 반박 근거였습니다. 전쟁 초기 남한에서의 비행장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일본에서 미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넘어 1시간 넘게 날아온 전투기들의 작전 시간은 15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불과 5에서 10분 만에 지상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F-15K의 작전 시간은 독도 상공 기준 30분이고 이어도 기준으로 20분입니다. KF-16은 각각 10분과 5분에 불과합니다.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작전 시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공중재무장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전력이 항공모함이라고 해군은 주장했습니다. 해군의 설명을 요약하면 항모 존재 자체로 전쟁 억제력과 외교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끊임없는 제공권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가 협소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에 한계가 있는 일본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거리 이착륙 및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운용은 그 유연성을 높인다고 썼습니다. 즉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국토에 비해 4배가량이 넓은데 협소하다고 말합니다. 해군은 국방부와 합참의 항모 건조에는 10년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에 건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방재원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2033년쯤에 전력화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해군의 이 같은 논리와 주변국의 상황을 통한 설득으로 마침내 합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경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무력화시키려던 해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합동참모회의를 갖고 한국형 항모 건조사업에 대해 소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항모는 한국안보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군 관계자는 입을 모읍니다. 경항모는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와 재난이 발생 시 제후국민 보호 및 세월호 사고와 같은 해난 사고의 구조, 작전 지원 등의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항모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은 우리 국력에 경항모를 갖추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낮은 이탈리아, 브라질, 태국 등이 이미 경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처럼 군사력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2020년 7월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국력에 경항공모함을 갖추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경항모는 순수하게 우리의 기술만으로도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해양조선 1위를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는 한국입니다. 비록 항공모함은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설계와 건조를 한 경험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해양조선 기술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항공모함을 갖추는 것은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3년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한국의 영해는 영토의 4.5배에 달합니다. 공해로 나간다면 더 광활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군력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의 20에서 3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계가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는 데에 항공모함이 필요 없고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